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이봉재고요. 그다음에 이번 세션을 준비한 좌장으로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코비드-19라는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고요. 이 사태도 하나의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국제 표준에서도 이 기후변화 쪽에 뭔가 기본적인 표준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14년부터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상당한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좀 국제 표준 개발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되다가 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표준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에서는 이 표준으로 개발되고 있는 이 국제 표준들과 현재 저희 나라 국가에서 온실가스 관련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과의 차이가 얼마나 있으며 그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연구분들과 함께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의 제목을 국제 표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국내 산업계의 영향이라고 잡아봤고요. 그래서 세션의 발표 순서는 우선 첫 번째 표준의 중요성 및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방안에 대해서 한국표준협회 정규 센터장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법의 국제 표준 적용을 위한 국내 배출량 산정 방법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로인 컨설팅의 김예원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석배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의 개선 방안 연구를 손규일 위원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방법 연구를 반도체 산업협회의 임낙준 선임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내 디스플레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인정을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서 발표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F가스 시장조사 및 IPCC 2006 가이드라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타당성 연구를 KTR의 정규영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저희가 이번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표준협회 정규센터장님께서 표준의 중요성 및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표준협회 정규희입니다. 기후변화가 시작된 지 한 10여 년이 됐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표준을 만들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방향을 잡기 위해서 표준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것들과 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을 하기 전에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을 이해할 때는 표준하고 표준화 정의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정의에 들어가서 설명하기 전에 표준하는 사람들은 표준 쪽에서는 표준화 회의 나가는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Winner takes all이라고 해서 표준에서 승리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갖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유를 하는데 전쟁하면은 손자병법이 있고요. 손자병법에 보면 시계편이 있습니다. 시계편에서는 전쟁하기 전에 5가지를 준비하고 7가지를 계산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사가 있는데 오사가 도천지장법입니다. 도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국민적인 합의를 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천지는 기술적 상황들을 갖다가 잘 분석하라는 것들, 그다음에 장소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을 설명할 때는 표준은 일반적으로 그 관계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표준화는 이것들을 갖다가 시스템적으로 잘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자병법에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도가 바로 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표준을 만들 때에는 몇 가지 그 기본적인 원칙들을 두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 뭐 좀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1번 같은 경우에서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X를 하면은 이걸 갖다가 가로로 묶으면은 그 공통적인 요소 X만 나오는데 이 X를 가지고 그 표준을 만드는 방법과 그다음에 만들어진 기술들을 가지고 그 네트워크화 시켜서 좀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한 그 컨비네이션 효과, 그다음에 어디에 활동해야 되는지 집중하는 그 집중도를 분석하는 세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말하기 전에 뭐 요즘 다 많이 뭐 아는 내용이지만 동영상으로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그 국제표준화 기구에 그 화웨이를 참석을 배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 회의에 들어가서 그 일을 그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준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보통 그 디주어하고 디팩토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보통 그 디주어라는 표준들은 강제 규정이라든지 기술 규정이라든지 강제 표준 등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표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사양이라든지 이런 표준의 일부분들은 그 디팩토 표준이라고 해서 그 강제적인 규정 내용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그 기후변화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그 표준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거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을 제정하는 시기는 표준 쪽에서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룰 내용은 생산 조건이라든지 신제품이 개발이 됐을 때 어떻게 그 변화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1992년도에 그 리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파리 협정에서는 자발적으로 각 목표를 정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은 기후변화는 뭐 2050년까지인가 그 제로 에너지를 달성하겠다고 이런 목표까지 세웠기 때문에 점점 그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보고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부에서 이렇게 그 감축 목표들을 갖다가 정하고 있고요. 그 감축 목표를 정함에 따라서 각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기술 방안들을 갖다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2013년도에 그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을 때 그 농업 분야에 대해서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14번의 인벤토리 구축이라든지 탄소 거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표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저희 그 표준 쪽에서는 그 로드맵을 통해서 그 표준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부 R&D 정책에 따라서 연계해서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들은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그 기반들을 두고 있고요. 그 정부 R&D가 기초 순수 R&D부터 그 표준화 사업화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제도적으로 보면은 순수 R&D를 어떻게 투자할 건가 이거는 MD가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응용 분야라든지 응용 R&D 같은 경우에서는 PD나 CP가
그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갖다가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신산업 분야에서는 그 코디네이터라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표준화 부분들은 뭐 기술 표준 전담 조직들이 있어서 그 사업화 추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R&D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 기초 과학으로 갈 수 있을 때 뭐 호환이라든지 융합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뭐 그 측정 표준이라든지 인터페이스 표준 뭐 이런 표준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보급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뭐 표준을 갖다가 R&D가 끝난 다음에 만들어지면은 그 표준 적용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표준 개발 시기들을 갖다가 앞으로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FDA에 보면은 이노베이션 패스웨이라고 해서 기존에 뭐 제품 개발하고 인증 검토 기술들을 갖다가 제품 개발 끝나는 시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품 개발 시기랑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한 거의 1.5년이나 1년 정도의 그 시장 진입 시간들을 갖다가 줄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한 5가지 그 사례를 들면서 그 표준을 개발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과학기술이 발전을 시키면서 그 뭐 개념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기후 변화에서는 뭐 정과정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 그 산업이나 도메인별로 이렇게 정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수자원 공사라든지 스마트팜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표준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그 도메인을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 시장들을 연결했을 때 통신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그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하는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뭐 표준 여러 가지 그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기술 개발하는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점 그 뭐 버티컬적인 그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그 여러 기술들을 갖다가 융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표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시티에 보면은 운영 시장에서 그 어떤 서비스 매니지먼트라든지 전략 매니지먼트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매니지먼트 같은 규격들을 만들어내서 그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좀 더 운영적으로 만들어내는 표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표준 중에 요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뉴딜 중에 데이터 표준이라는 얘기고요. 데이터 표준들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지만은 저희가 그 갖고 있는 것들은 그 ISO의 TC나 SC에 보면은 네트워크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서로 그 기술위원회끼리 문서를 갖다가 검토할 수 있는 리에종 조직들을 갖다가 네트워크로 나타내고 이 네트워크를 분석하면은 앞에에 따라서 기술 연계에 따라서 그 표준의 효과들을 갖다가 있는 그런 측정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강도를 갖다가 좀 더 강화시키면은 그 기술에 대한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고 이 가치 사슬에 따라서 어디에 활동하는지의 활동 집중도를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도 지금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사례인데 기존의 TC22 ISO TC22에서는 그 뭐 차체 중심의 그 표준화를 추진했다고 하면은 점점 지금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요. 이 발전된 내용들이 그 뭐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이 그 폐 배터리들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 유럽 쪽에서는 뭐 기능 안전에 대한 표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물음표에는 그 자율차라는 그 표준화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뭐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네트워크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느 기술위원회에다가 활동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 집중화 방안들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술 개발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참고를 많이 하지만은 뭐 가트너라든지 그 뭐 표준의 S커브라든지 그다음에 종 모양의 그 기술 개발 단계에 따른 그래프들을 갖다가 다 합쳐보면은 이 인계 포화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계 포화점이 나올 때마다 인계점 이전으로 나오면은 상호 운영성에 대한 그 표준을 그 강조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인계점 이후로 나올 때는 그 제품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뭐 기술 수명 주기에 보면은 캐즘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캐즘을 잘 이용해서 표준들을 갖다가 잘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저기 유엔에서 보면은 SDG라고 있습니다. SDG가 뭐냐면은 지구가 그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17가지 그 해결할 문제들이 있고요. 그 중에 13번째 나와 있는 문제가 바로 그 기후 변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위원회들을 표시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그 기후변화 적응하고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표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질리언스라고 해서 회복력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후변화 13번에서는 그걸 유엔에서 정하는 그 13번에서는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지금 ISO TC 207에서는 그 적응이라든지 확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은 표준을 만드는 방법들은 그 뭐 프레임워크를 하고 운영 표준을 만들고 데이터 표준을 만들고 그 기술 도입 시기에 따라서 그 표준화 만드는 그 전략들을 갖다가 세워 나가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정한 그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개발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좀 더 순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화 프레임워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도메인을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로드맵을 만드는 로드맵을 개발해서 표준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합니다.